안녕하세요. 노마드입니다. 전차 고대 4대 문명을 뒤흔들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또 유목민에 대한 탐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요. 자, 유목민이 세상을 바꿔왔다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제가 지금은 그 영상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 속에 유목민에 대한 개념을 제가 조금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영상을 내리고 지금 이 영상으로 대체를 합니다. 혼란이 있으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4대 문명하면 흔히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을 들지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요하 문명이 새롭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었고요. 우리가 분명히 어떤 의미로든 그 요하 문명을 우리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서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세계 4대 문명하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이런 문명을 들지요. 그런데 자, 저는 여기서 5대 문명, 세계 5대 문명이 또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인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명을 일컬어서 초원 문명이죠. 자, 북방의 스텝 지역, 유라시아 초원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넓게 띠처럼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북방의 초원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민족의 고대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문명인데요. 이 초원 문명은 독자적으로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계 4대 문명에 아주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어서 역사를 뒤흔들 정도의 강력한 그런 파급력을 미쳤던 그런 문명이 바로 북방의 스텝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초원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부터 우리나라 만주에 이르기까지 띠 모양으로 길게 약 7,500km라고 하는데요. 넓게 펼쳐지고 있는 유라시아 스텝, 유라시아 초원지대, 특별히 문명의 변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도도 보여드렸었는데요. 유라시아 초원지대 동쪽으로 가면 몽골 초원이 있고요. 서쪽으로 가면 카자흐 초원이 있죠. 그런데 또 흑해와 카스피의 북방에 지금의 러시아 영토인데요. 남러시아 초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남러시아 초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거기에 볼가강과 돈강 그 위쪽에 기원전 3500년부터 2400년 사이에 얌나야 문화라고 하는 그런 여기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아리아인들, 즉 인도 유럽어족의 조상이 되는 뿌리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죠. 자, 그들을 일컬어서 말씀드린 대로 고대 아리아인들, 인도 유럽어족의 뿌리가 되는 모어가 되는 그 그룹들이 이쪽에서 발달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의 지도를 보시죠. 흑해와 카스피의 사이 북쪽에 얌나야 문화가 자리 잡고 존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명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주로 어떻게 파악하냐면 언어적인 유사성과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데요. 자, 이 지역에 인도 유럽어족 아리안족의 조상이 되는 가장 먼 뿌리가 거기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은요. 어떻게 밝혀지게 되냐면 1700년대 영국의 인도 대법원장이었던 윌리엄 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죠, 당연히. 식민지에서 식민지 정책을 펴면서 인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언어 전문가를 영국 정부에서 파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언어를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13개국 언어를 능통하게 말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28개 정도의 언어를 번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 드문 언어의 천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인도에 가서 인도의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산스크리트어를, 인도의 고어인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자, 자기들이 쓰고 있는 유럽어와 이 산스크리트어, 인도의 고대어인 산스크리트어가 굉장히 언어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산스크리트어의 피터, 라틴어의 파테르, 영어의 father, 이게 전부 같은 어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와 유럽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중간 어디쯤에 이 두 언어의 모어가 되는 어떤 그룹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이 유전적인 분석과 언어학의 발달에 따라서 그것이 거의 정설로 그 중간에 모어가 되는, 즉 산스크리트어와 유럽어의 모어가 되는
어떠한 언어가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 지역이 아까 보셨던 자, 흑해 북쪽에 있는 바로 그 지역, 얌나야 문화가 있는 그 지역에 아리안족의 원조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얌나야 문화는 어떤 문화냐? 구석기 목축 문화를 계승을 했고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청동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농업도 하고 목축도 하는 반유목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먼저 동영상에서 세밀하게 다루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들을 그냥 무조건 유목민이라고 했는데요. 큰 범위에서 보면 물론 이들은 농업민이 아니기 때문에 유목민이 맞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아직까지는 이제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말을 타고 다니는 의미에서 완전한 형태의 유목민은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읽어서 반유목민, 농축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유역에서는 대부분 농업을 주로 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당연히 스텝 지역에 있으니까 지형적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기후와 진역이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농업도 하고 주로 목축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 일부들은 유목민의 삶을 살기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반유목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쿠르간이라고 하는 무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무덤은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특별히 북방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원형처럼 북방 유목민들에게 늘 항상 나타나는 무덤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적성묘라고 하죠. 신라에 보면 신라에 이렇게 왕릉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왕릉들도 역시 쿠르간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무덤 양식인 이 쿠르간 양식을 신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조가 바로 이 얌나야 문화권에 있었던 원아리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초기 쿠르간 기원전 4000년경에 볼가강 중류에서 이제 발굴되기 직전에 쿠르간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기마민족인 스키타이 종족 때 오게 되면 이 무덤이 훨씬 더 규모가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들은 쿠르간 무덤 양식을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을 이끌어서 아리안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코카서스 산맥 북쪽의 평원지대에 살던 인도 유럽어족의 조상을 아리안족이라고 하는데 이 아리아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고상한, 고귀한, 고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인도 유럽어족이 세계 인구의 46%, 그러니까 그건 절반입니다. 세계 인구의 46%, 즉 인구로 따지면 32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모어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인도 유럽어족의 뿌리가 바로 이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원전 2800년부터요. 이들이 이동을 시작하는데 당연히 기후적인 변동이 있었겠죠. 이곳에서 기후적인 변동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각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이동 경로를 보세요. 자, 동서를 막론하고 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유럽이겠죠. 그래서 이들이 당시의 유럽의 신석기 문명을 이들이 접수하게 되고요. 일부는 내려와서 이쪽 아나톨리아 지방을 차지한 아리안족들이 있습니다. 이 아나톨리아를 차지한 아리안족을 히타이트족이라고 그러죠. 그 유명한 히타이트입니다. 이들이 또 내려와서 이쪽에 보면 이제 이란 고원인데요. 여기에 페르시아가 바로 이 아리안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페르시아를 지금 이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란은 아리안족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리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 인더스강 유역, 즉 인도로 내려옵니다. 이들을 베다족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들이 먼저 있었던 토착민족인 드라비다족을 정복을 하고 이곳에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일부는 또 이쪽 알타이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일부는 지금 탈인분지입니다. 여러분 탈인분지하면 지금은 중국 영토죠. 이들이 탈인분지까지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복잡한 경로의 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이 그림으로 보시면요. 자, 흑해와 카스피해 북쪽에 있었던 인도 유러피안의 조상들이 자, 기후적인 변동으로 인해서 이동을 시작했는데 유럽과 심지어는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넓게 퍼져 나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요 고대 세계에서 고대 4대 문명 중에서 3대 문명이 이쪽에 서쪽에 있잖아요. 한번 보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 영향을 받은 문명으로 에게 문명이 또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이 당대에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문명들에 이 아리안족들이 파고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빈 곳을 들어가기도 했겠지만 거의 비어있는 곳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석기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얌나야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권에 살고 있는 아리안족, 인도 유로피언족의 원종족이 자, 이들 모든 문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죠. 페르시아, 아까 말씀드렸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 바로 이들이 아리안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히타이트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 지금의 소아시아 반도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던 굉장히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전차로 유명한 히타이트 종족입니다. 그 다음에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 보면 리디아가 또 나오거든요. 리디아가 이 바로 아나톨리아 반도 또는 소아시아 반도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아리안 계통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쪽에 인도, 그러니까 인도 아리안이라고 그러는데요. 인도 지역으로 가서 이 아리안들이 가서 또 인도의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민족을 밀어내고 이들이 주류 민족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요, 자, 이들은 에게 문명에 들어가서 미케네와 도리아인들이 내려오게 되죠. 에게 문명 시기 중에서 미케네 문명 시기가 있는데요. 이 미케네인들도 인도 유럽어족의 일파이고요. 그 뒤에 그리스 북쪽에 정착해 있다가 기원전 1200년경에 내려왔던 종족이 도리아족인데요. 이 도리아족도 아리안족의 일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내려와서 에게 문명을 거의 접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그리스 문명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 도리아인들로부터 본격적인 북쪽에 있던 도리아인들이 내려와서 남쪽에 에게 문명을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그리스 문명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서양의 문화적인 뿌리가 되는 그리스 문명도 바로 이 인도 유럽어족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와서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가서 이들이 라틴족의 조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부 유럽 쪽의 슬라브족도 인도 유러피아노족의 후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게르만족들, 그 게르만 민족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전에 이 프랑스 일대를 자리 잡고 있었던 켈트족도 다 인도 유러피안족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이 지도로만 보면요, 3대 문명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이 세계 3대 문명의 주류를 형성하는 그런 종족들이 바로 인도 유러피안 종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양 역사에 또는 인도까지 포함한 서양 역사의 본격적인 시작은 바로 이들 인도 유러피안족들이 남하해서 또는 서진하고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날 역사의 주류를 형성하는 서구의 대부분의 민족들은 바로 인도 유러피안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